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 경제 이슈 살피는 시간이죠. 오늘도 YTN 조태현 기자 화상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오늘은 소리 아주 좋은데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듣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매달 1일 나오는 성적표 있죠. 바로 우리 수출 수입 성적표인데요. 자, 네. 우리 경제 이번에는 어떤 성적표 받았습니까? 매달 초쯤에 나오죠. 지난달 무역 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로 나왔습니다. 이 무역 수지하고 경상 수지 헷갈리시는 분들 좀 있는데 예. 경상 수지는 무역 수지와 비슷한 상품 수지가 포함된 최종 성적표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상품 수지가 경상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무역 수지랑 경상 수지가 비슷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무역 수지 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지고 있고요. 예. 이번까지 15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예. 외환위기 때였던 지난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29개월 연속 적자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27년 만에 가장 긴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냐?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5.2% 줄었습니다. 8개월 연속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 비중이 아주 큰 나라죠. 수출로 먹고 산다는 건데 예. 수출이 부진했으니까 당연히 성적표가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예상대로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았고요. 네. 36.2%나 줄었는데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만 한정하면 53.1%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반대로 최근에 주목받는 분야가 있죠. 자동차가 좋았고요. 예. 50% 가까이 늘었는데 또 최근에 주목받는 2차 전지 양극재 이게 17.3% 증가했습니다. 양극재라는 말이 다소 어색할 수 있는데요. 2차 전지라는 게 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하잖아요. 예.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가 있는데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 그리고 전압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역별로는 6대 지역이 모두 다 안 좋았습니다. 중국과 중남미, 아세안에서는 20% 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예. 여전히 주력인 반도체가 안 좋은데 고금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영향으로 경기 부진이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설명 정말 잘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무역 수지, 경상 수지는 좀 다른 건데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역 수지 성적은 뭐 국영수, 과 이 성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경상 수지는 거기에 음악 미술 다 포함하고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전공자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 과목을 뭐 그 서비스 수지나 본원 예.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약간 마이크를 좀 띄워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너무 네. 팔이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그런데 정부는 지금 상황이 현재로서는 별로 안 좋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질 거다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정부에겐 그렇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가 보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에 125억 3천만 달러 적자로 정점을 기록한 다음에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건 맞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일평균 수출액을 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노는 날 빼고 조업 일수를 기준으로 한 일평균 수출액인데 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에 가장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정부는 기존 전망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고 예. 그다음에는 수출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을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고 지금 반도체 재고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업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글쎄요. 당장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보다는 약한 모습이고요. 예. 그것도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아직까지 경착륙 조짐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예.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여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예상보다 흑자 전환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무역 수지 흑자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예. 앞서 정부 이야기를 들어봐도 수출이 개선되기 이전에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된다. 이거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이거는 최근에 뭐 국제유가 같은 거 하락했다. 특히 5월에 한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흑자가 난다는 것은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오면은 상황을 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리오프닝 효과라는 게 뭡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중국이 지금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을 중단을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한 경제 활동 재개를 말하는데요. 예. 이걸로 이제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소비도 많고 인구도 많고 제조업도 많다 보니까 예. 중국 쪽에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경제 회복의 어떤 시그널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생각보다는 그게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상보다 중국에서 소비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생산도 많아질 건데 그러지는 않았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뭐 투자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소비 측면에 조금 머물러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긴 합니다. 예. 반도체는 안 좋지만 뭐 자동차 좋고 2차 전지 괜찮으니까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2차 전지 자체는 줄었는데요. 예. 2차 전지의 핵심 원료가 되는 양극재 수출이 늘었습니다. 아,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탄소를 줄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각국이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를 들 수 있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기차나 태양광 쪽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연기관 쪽에서는 경쟁이 어려운 중국은 일찌감치 전기차를 준비를 해왔고요. 예. EU 역시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전기차 속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은 국내 대기업이나 2차 전지 또 소재 기업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라면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예. 이게 왜 문제냐? 사실상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미국과 동맹국에서 생산한 제품에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배터리의 핵심 소재 거의 전부가 중국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든지 망간 뭐 그런 것들, 코발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국산이 많거든요. 예. 중국이 이 원자재 경쟁력을 강하게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마찰이 심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 배터리 쪽에서 핵심 소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가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 이 매우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자동차 배터리 기대는 많이 되지만 상당한 수준의 변수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중국이 원료 제공국이기 때문에 이게 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차 전지 중에 제일 주목받는 게 리튬 이온 전지인데 예. 리튬 이온 전지는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리튬이 가장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예. 근데 이 리튬을 그래서 하얀 석유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이 리튬을 중국이 그 공급망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요. 예. 사실 중국 쪽이랑 손을 잡지 않고는 리튬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뭐 우리 문제점이 있죠. 우리나라 반도체도 힘들지만 또 그 전지도 그렇고요. 중국과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관련을 맺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시장 자체도 커서 우리가 제품을 팔아야 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자주 들어보셨던 히토류 이런 예. 것들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는 사실 공급망을 늘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같은 나라는 이 중간에 끼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 기자님 진짜 고맙습니다. 저는 중국을 판매 시장으로만 봤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부동산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조 기자님 실제 상황도 진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요. 예. 서울시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름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자치구별로는 변화가 좀 있었는데 역시 서울의 오름세를 지금 주도하는 곳은 동남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이런 곳이 제법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인천은 보합세였고 경기도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도권 전체로는 0.01% 하락, 그러니까 보합세에 거의 가까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아직 전반적인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예. 국지적인 오름세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양극화도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인 대장주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걸 보면은 시장 분위기가 다소 변한 것, 이거 자체는 사실로 보입니다. 예. 조 기자님한테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변화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변화 때문에 금융 시장이 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편의점 가서 라면 사는 게 아니니까요. 예. 자기 현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불이 붙으면은 전반적인 가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그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가계 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가계 대출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높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요. 부채 축소,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가계 빚을 줄이는 게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를 높이면 대출 금리가 올랐으니까 부담이 커져서 대출을 줄일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잘 작동하진 않았습니다. 정부가 대출 금리나 예금 금리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서 예. 전반적인 금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보다는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니까 예. 주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더라고요. 예. 5월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 대출 잔액이 677조 6천억 원인데 예. 한 달 전보다 조금 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5대 은행 가계 대출이 증가한 게 한 1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여전히 신용대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 주택담보대출 쪽이 많이 늘었어요. 그게 예. 4개월 만에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이 늘었고 예. 그러니까 경제 안정성을 위해선 디레버리징이 대단히 중요한데 잘 예.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추이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경제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 뭐 불안정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가계대출만 봤을 때는 가계대출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가계빚이 GDP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문제가 터지면은 가계대출을 고리로 전반적인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런데 또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진다. 그러면 또 이것도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떤 그 적절한 수준을 찾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 어떻게 해야 될지는 참 어렵지만 그런 예.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기준금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기준금리 네네. 올린 게 또 이 뭐 여러 가지 게 사실은 물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한국은행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1조 1항을 보면은 예.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늘 오전에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 어때요? 3.3% 올랐습니다. 예. 선진국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대략 한 2%가량이거든요. 예. 여기에 비하면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오른 거네요. 그래도 예. 그렇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는 건 맞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예. 일단 3%대까지 떨어지긴 했으니까요. 예. 일단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석유류 가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산유국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사우디 쪽에서는 감산에 좀 적극적인 편이고요. 예. 반대로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유국의 감산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겹쳐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또 지난해 상반기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전년 대비로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그러니까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물가 경로는 지금 한국은행이 예측한 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통화정책 방향 이게 좀 중요해질 텐데 예. 일단 이번 달에는 이 결정 회의가 없고요. 예. 다음 달에 금토회가 열리는데요. 예. 이 흐름대로 간다면은 아마 또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 연내 인하 가능성은 그다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일단 상황을 보기는 봐야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무슨 유가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원자재값 유가 말씀. 그럼 지금 우리가 물가가 불안한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 많은 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른 거는 예. 코로나19 때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예. 통화를 많이 시장이 풀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예. 근데 본격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통화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예. 그걸 넘어서는 외부의 공급적인 측면의 충격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될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경로대로 한국은행의 경로대로 물가가 가고는 있는데요. 예예예. 여전히 좀 변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역시 뭐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면밀히 좀 관찰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역시 큰 변수가 되는 거네요, 조 기자님. 그렇죠. 전쟁이 좀 끝나야죠.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원유 같은 원자재도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요. 예. 여기에 대해서 곡물, 밀이나 예. 옥수수 같은 원자재도 계속 공급을 하고 예.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이쪽은 보리까지 해서 네. 굉장히 비중이 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곡물 가격이 들썩였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세계는 이렇게 하나로 가고 있네요. 예, 조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조태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